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2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4개국 아라비아해 합동 해군 훈련,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중동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 해군이 21일 벨기에, 프랑스, 일본과 함께 아라비아해와 오만만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개국 합동훈련 2021 아라비아해 그룹 해상 전투훈련에는 미 제5함대와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드골함 전단, 벨기에 호위함 레오폴드호와 일본 구축함 JS 아리아케호가 참가하며 각국 전투기들도 함께한다.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이란 핵합의로 정한 모든 규제로부터 벗어난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4개국 합동해군 훈련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핵 합의 규제를 인정한다면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계속된 공격과 지난날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이 단행되는 등 중동에서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회담 직후 러 외무장관 방중, 러시아와 핵심 현안 논의.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남2를 동시 방문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나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른 중러 간 공동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방중은 미 국방 국무장관의 남일 고위급 대화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중국이 제일 먼저 러시아와 핵심 현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리롱남 주중 북대사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의전사 사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대외경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리룡남을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대통령 지칭 등 실수 연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항공기 탑승 중 3번 넘어지는 등의 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78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18일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연설에서 해리스 대통령과 내가 애리조나에 있는 예방접종센터를 가상으로 둘러봤다고 언급했다. 명백한 실수임에도 바이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듯 연설이 끝날 때까지 정정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작년 12월에도 해리스를 대통령 당선인이라 지칭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은 조지아주로 출발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의 계단을 뛰어오르던 중 2번 발을 헛디뎌 난간에 손을 얹고 있다가 급기야 3번째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계단 정상에 오른 바이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릎에 먼지를 털어냈고 선실로 들어가기 전 격리를 했으나 대통령으로서의 위험은 보이지 않았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녹화돼 여러 매체에 보도된 상태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통신국장은 계단을 잘못 밟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진의 관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멀쩡하다라고 애써 해명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계속되는 바이든의 실수로 그가 최고 사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개 주 법무장관 바이든 소송, 송유관 건설 취소 월권 행위. 텍사스 몬태나주를 비롯한 21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17일 바이든이 충분한 검토 없이 화석 연료 에너지를 급진적으로 규제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캐나다 간 키스톤 엑스의 송유관 신설로 효율적인 원유 공급이 기대됐으나 바이든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동원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조치가 국가 간 또는 국제통상 규제는 의회의 결정 권한이 있다는 법안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유관 허가 취소는 불법이며 수천 명의 근로자와 가족, 지역사회를 황폐화할 것이라며 송유관이 없으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원유가 운송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송유관 신설 사업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고 건설 과정에서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2023년까지 석유 생산량이 트럼프 정부 시기에 비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19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유가 상승이 빠르게 올라 미 전역 평균 유가가 5월 말 전 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증세보다 무섭다라고 논평하며 에너지 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hir난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 김여정 최선희 담화 발표. 15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8일부터 시작된 미남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형식이 어떻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을 비롯한 관련 기구를 없앨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는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남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시작된 17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이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 접촉을 시도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 짓들만 골라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 것이다.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라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의 전략적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3월 22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